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세가 되어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가 많고 돈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까지만 해도 노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년과 현실은 달랐고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고 사소한 통증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돈은 젊을 때보다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하나 걸려도 며칠 쉬면 나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생활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적어지면 감정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와 친구 관계로 인해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 주제가 맞지 않거나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됩니다. 지역 봉사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도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 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즐 맞추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도전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노후에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정신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모여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의미를 잃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기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노후도 충분히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만 가져도 삶에 대한 의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노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매일이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 책 읽기, 여행 다니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히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성취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삶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경제적 불안, 외로움, 정신적 노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3가지뿐입니다. 그 3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3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3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3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사실 70대가 되면 나갈 일도 줄고 움직이기도 귀찮아지죠. 그냥 앉아서 쉬면 되지, 뭐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마음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굳고 약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뇌도 심장도 근육도 모두 가만히 있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방 안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 6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조금씩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듣고 나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처졌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눈에 띄게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건 그 때문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지고 결국 더 앉아있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앉아서 TV를 보거나 낮잠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체 근육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무리해도 넘어질 확률이 커지는 이유죠.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하루 근육이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볍게라도 걷고 일어서고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반복하면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방 안이라도 한 번씩 다리를 펴고 일어나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단순히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과 뼈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문턱이나 욕실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잘 걷던 분도 한 번 낙상 이후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걷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낙상 이후로 외출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죠. 결국 움직이지 않았던 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방 안에서라도 하루 한두 번은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해도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엔 가뿐하던 일들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죠. 그 시작은 대부분 근육이 약해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하나씩 불편해집니다. 청소, 설거지, 외출, 산책 다 귀찮고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누워있는 시간이 늘고 움직임은 더 줄어듭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의 변화가 마음까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나 아직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지켜주는 게 바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몸뿐 아니라 내 삶의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일수록 혈액이 잘 흐릅니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가 천천히 돌게 됩니다. 특히 다리 쪽은 혈액이 아래로 쏠려서 정체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심장도 피를 밀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각종 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도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 흐름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피도 잘 돕니다.
결국 꾸준한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손저림, 목 당김도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죠.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지 않으면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이 끊기면 바로 기능이 떨어지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부터 시작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경색 같은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걷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뇌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뇌에 원활하게 공급돼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일수록 더욱 자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의 이상 신호도 줄어들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앉아만 있는 생활은 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땀을 흘리는 운동만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몇 분만 해도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효과적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것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이면서 동시에 숨도 깊게 쉬어보면 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일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여도 훨씬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버겁다면 누운 채 발목 돌리기나 손 흔들기도 괜찮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반복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는 노년기엔 이런 작은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어도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뇌는 움직일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몸을 쓰면 그만큼 뇌도 같이 깨어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도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활은 뇌를 자극하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자극 없는 일상이 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70대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고 뇌 사용도 줄어듭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몸이 깨어나면 뇌도 같이 활기를 찾게 되죠. 활동량이 늘면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더 또렷해집니다. 책을 읽거나 숫자를 세면서 걷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쌓인 자극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장기입니다. 가만히 두면 빨리 무뎌집니다.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기억을 저장하거나 꺼내 쓸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게 반복되면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혼자 조용히 보내는 생활은 위험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으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표현도 줄어들게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활동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간단한 대화, 짧은 외출, 새로운 음식도 뇌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TV, 똑같은 루틴은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그 자극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뇌는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작동합니다. 몸과 뇌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자극을 받아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뇌는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합니다. 그 신호 하나로 뇌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뇌도 덜 깨어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산책이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도 뇌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에 좋은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기억력 향상과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나아지고 생각도 정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밝아집니다. 뇌는 몸을 통해 깨어나는 기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깐씩이라도 몸을 일으켜보는 걸 시작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만 있다 보면 생각도 점점 좁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새로운 일이 없고 창밖 풍경도 늘 똑같죠. 이런 반복은 사람의 감정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 감정의 숨통도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말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을 때 이 느낌은 더 커지죠. 스스로도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복되는 고립된 생활이 만드는 감정입니다. 집은 편안한 공간이지만 오래 머물면 감정이 갇힐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감정을 환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만 있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바깥으로 나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감정의 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감정이 안으로만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표현할 길을 잃게 되죠. 사람을 만나야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며 기분이 풀립니다. 하지만 방 안에만 있으면 만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지게 되죠.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면 웃는 법도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써야 살아나고 써야 익숙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딱딱해지고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식욕 저하,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전화 한 통, 마트에서의 짧은 대화, 산책길의 인사도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햇살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실제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감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있는 생활은 더 쉽게 우울감을 키우는 환경이 됩니다. 햇빛뿐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도 기분을 환기시켜줍니다. 진지한 대화가 아니어도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걷는 것 자체가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숨이 트이고 생각도 정리되기 시작하죠.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걷고, 보고, 들으며 느끼는 감각들이 마음을 살살 풀어줍니다. 우울감은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지고 움직이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산책길의 꽃, 지나가는 사람들,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이 가라앉고 기분이 서서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 대화, 걸음은 약처럼 매일 복용하는 감정 비타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세 가지를 챙기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적어집니다. 에너지가 덜 쓰이니 당연히 배고픔도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별로 배가 안 고파라는 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죠. 그 이유는 대부분 활동량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식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신호가 약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밥맛이 없어지고 끼니를 거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게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배도 고파지고 식사도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걷고 나면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과 식욕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식욕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식사량이 줄면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죠. 음식으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치유력이 떨어지면서 통증도 오래가고 피로도 쉽게 느껴집니다. 결국 먹는 양이 줄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간식이라도 건강한 걸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한 잔, 두유 한 잔, 삶은 계란 하나도 좋은 보충이 됩니다. 작게라도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영양은 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먹고 다시 움직이는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걷거나 햇빛을 쬐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도 고파지고 밥맛도 살아나죠.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풍경은 뇌에도 자극을 주고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입맛도 같이 눌려버리죠. 그래서 산책 후 먹는 밥 한 끼가 훨씬 더 꿀맛입니다. 외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식욕을 깨우는 좋은 자극입니다. 마트에 들러 반찬 하나 고르는 일도 식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음식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외부 활동은 식욕을 되살리는데 효과가 큽니다.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같이 뭐라도 먹자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식사는 삶의 기쁨과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루가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식욕을 깨우고 식욕은 다시 활력을 채워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걸은 후 밥 한 숟갈을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루틴이 쉽게 무너집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밥을 먹어야 할지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반복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의 생체시계도 흐트러집니다. 생체시계가 무너지면 피로감은 더 커지고 활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결국 더 누워있게 되고 다시 무기력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만으로도 생활에 질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한 번이라도 바깥을 나가보는 거죠. 이처럼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햇빛을 못 보면 몸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면 자연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이 됩니다.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되고 늦게 자면 아침도 자연스럽게 늦게 시작됩니다. 이런 흐름이 몸에 쌓이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기준으로 하루를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꼭 쬐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생활하면 이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능하면 바깥으로 나가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낮에 밝고 활기차게 보내야 밤에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결국 밤낮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낮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몸이 깨어납니다. 하루 중 그 시간 하나만으로도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하면 그 시간대가 고정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와 낮 활동도 함께 정돈됩니다. 하루를 움직이는 중심점이 생기는 셈이죠. 그렇게 하루가 정리되면 무기력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식욕도 생기고 대화할 힘도 생깁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도 활력을 더해줍니다. 마을길,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보다 나만의 활동 루틴이 생기는 겁니다. 외출 시간이 정해지면 준비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옷도 챙겨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나가면 몸도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밖에 나가 햇빛 받고 바람 맞고 걸으면 머릿속까지 맑아집니다. 그 하루는 그냥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외출 하나로 하루의 중심이 잡히고 내 삶의 흐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0대가 되어 방 안에서 조용히 쉬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습관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기운을 빼앗고 결국 생각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깨어나고 기분이 살아나고 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을 되찾는 가장 쉬운 비법이 됩니다. 오늘부터 꼭 하루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자리 걷기, 창문 열고 기지개 켜기, 마트 다녀오기,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는 대부분을 앉아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몸을 쭉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 경험 또는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